친구 차린 유미카 이유미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온 김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음악을 흘러가는 목소리 같지. 제가 아마 네. 변성기를 네. 거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기 목소리 같아요. 그러게요. 전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항상 하는 얘기가 20대, 30대 막 이렇게 좀 어리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아. 그건 네. 사기꾼이죠. 저는 영원히 전화상으로만 대화하시기를 그러게요. 바라겠습니다. 얼굴 보는 거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싶어요. 뭐 목소리가 어리게 들리면 좋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 언니는 저보다 더 연배가 언니신 것 같아서 네. 언니라고 편하게 네. 호칭을 할게요. 네. 네. 고향이 해령이라고 하셨는데 네. 해령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정말로? 네.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그 신문이나 도서 같은 걸 보려면 딱 담당 그렇지. 뭐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 신문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일반 주민은 볼 수도 없는 그렇죠. 거니까 우체국을 들어갔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우체국이지만 북한에서는 대단한 자리죠. 네.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사실은 통신원, 여기서는 배달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통신원이라고 해요. 근데 우체국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우체국이에요. 북한은 이동수단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계속 가방을 메고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체국은 인기가 좋은 직업인데 네. 직장인데 네, 맞아요. 배달원이 제일 힘없는 네. 3D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외로 나갈 때는 자전거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만 시내를 돌 때는 다 걸어서 다녀야 돼요. 근데 또 북한은 기차가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신문이 한 거의 닷새 분? 이렇게 막 일주일분 이렇게 막 많이 와요.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몰아서 주죠. 네, 제가 배달해야 되는 구역을 가려면 일단 가방이 꽉 미어쳐질 정도로 넣고도 이렇게 안고 다녀야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 노동신문, 지방에서는 노동신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노동신문을 누구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조급당 비서들이나 간부들급. 그런 분들이 나가시고, 그리고 일단은 그 편지. 북한은 여기서는 뭐 SNS로 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 편지잖아요. 수기로 써서 가는 편지인데 주소를 찾기도 너무 애매하고 맞아요. 힘들어요. 그 골목골목을 돌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정말 뭐 신기하고 놀랄만한 일들이 많지만은 우선 주소가 굉장히 찾기 편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빌라촌 이런 데 가도 그 집집마다 집 앞에 자기 집 주소가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북한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북한에는 어디 가서 누구를 찾자고 하면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물어보면서 가야지.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 나왔던 김에 우리 대한민국 왔을 때 신문이 정말 각양각색 많고 그쵸, 많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벼룩시장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마음대로 뽑았었잖아요. 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신문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게. 그 북한에서는 사실 담배도 신문지로 피우잖아요. 신문지에 말아서. 네, 그 석지를 피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 때마다 조금씩 조절을 해서 그걸 또 따로 팔아요. 아니 집집마다 들어가는 신문을 또 조절해서 그 석지를 조절해서 또 팔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무거나 조절을 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을 넣어봐서 신고가 안 오는 세대. 그런 세대가
뭐 닷새분 일주일씩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장씩 빼는 거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집에 들어가실 때 신고가 안 날 수 있는 집, 그런 집은 한 장씩 빼거나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가지고 가서 그 장사하는 분들은 또 신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뭘 이렇게 그렇지, 싸서 주고 뭐 어쩌고. 그렇지. 북한에서는 사실 종이가 많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문지도 좀 귀하죠. 조절해서 담배도 네. 말아 피우고 화장실 갈 때도 맞습니다. 써야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포장할 때도 신문에다 네. 포장을 많이 하고 뭐 불 뗄 때 불사시개로도 많이 쓰고 그렇죠. 네. 정말 신문 종이가 하는 역할이 많은데 이게 집집마다 볼 수 있으면 흔하게 쓸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신문도 북한 간부들 집만 선택받은 집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귀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신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신분이 밝혀지는 거예요. 간부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국경을 어떻게 넘으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 다니다가 사실 저희 집이 좀 많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일남 원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가 많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시면 지참품을 다 본인이 만들어서 사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가정 살림살이를.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그때부터는 또 사는 게 힘들어진 94년 이후가 되다 보니까 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막 아사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는데 내가 없어지면 그래도 지참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 가면은 가정 살림을 이부자리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이불 세채는 그렇지 해가야 그렇죠. 되는데 네.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생각한 게 국경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해령은 국경 연선이다 보니까 항상 장마당에 나가면 그쪽이 이렇게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거든요. 중국 쪽이. 네. 그래서 나도 저 나라에 가서 좀 나도 잘 살고 집에 부담도 덜고 또 돈도 드리고 네, 돈도 좀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처음에는 탈북을 한 거죠. 그러면은 탈북할 때는 그냥 오로지 내가 그냥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생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탈북을 했는데 네. 중국에서는 어디 가서 어떻게 그래도 정착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중국에 올 때 그 희망과 꿈이 그냥 풍지박산이 됐어요. 왜? 시골에서 사실 집도 없는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뭐 연락도 못하고 네, 돈도 보낼 처지도 못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저는 세계를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였어요?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세계를 좀 이렇게 질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전공이 뭐였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기계체조 선수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왠지 몸매가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냥 꿀벅지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운동선수 출신이었네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좀 이렇게 막 질주를 해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중국에 오니까 돈도 없어서 사실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중국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골에서 중국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시골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누구 소개로 그렇게 사실은 그냥 아는 친구 동네 언니가 저를 거기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까지 왔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도 못 해본 농사일도 해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자고 여기 온 건 아닌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도시를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에 그냥 무작정 세차장
처음에는 세차장에 갔었어요. 세차를 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내가 일한 것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네, 이게 북한보다 좋은 점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거기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사장님이 작은 회사였어요. 누군가가 그 전 직원이 두고 간 신분증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거는 아니지만, 네, 사촌성에 있는 분이 신분증을 하나 주시면서, 그럼 이거라도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도 나름 거기서, 편안하게. 네, 그쪽에서 이렇게 좀, 한 6개월 정도? 네,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컴퓨터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알게 되니까 또 그 QQ를 통해서 막 지금 친구들을 사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왔으니까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국 글씨가 있는 그 프로필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한테서만 계속 제가 생활 범위가 거기 있다가 한국구를 딱 보니까 너무 좋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갑지. 네,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추가를 했어요. 친구 신청을 해서 추가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살던 그 동북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분이셨어요. 네. 웬일이니.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만났던 한국 분이세요. 아이고야, 네.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또 싸지고 다시 거기에 갔죠. 그 회사에.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한국 분이다 보니까 중국 분들은 한국말을 하면 한국 분인 줄 알지 북한에서 왔다는 건 잘 모르세요. 또 한국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분이 보호 속에서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네. 그런 문물을 접할 새가 없었는데, 뭐, 한국 노래를 불러도 그게 중국 노래인 줄 알고 불렀어요. 노래.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듣고 보니까, 내가 이거 북한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찌 하다 보니까 네. 한국 사람을 만나서 네. 나도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 살 만큼 보호를 받은 거잖아요. 네, 네. 신분으로 살게 된 거지, 어떻게. 네, 그렇죠. 네. 보통 그 중국의 깊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네. 북한은 몰라도 한국은 다 압니다. 그쵸. 네. 네, 네, 맞아. 근데 이제 북한 말을 쓴다 해도 네. 그냥 한국에서 왔구나. 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좋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통역이라는 명분으로 갔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도 유명한 화장품이 그때 초창기에 그 시장을 열려고 막 그러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으로 사실 갔었는데 거기에 저 한족 실장이 하나 있었는데 좀 어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 3명이 지금 스님들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통역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이게 북한 사람이어서 일반적인 얘기는 서로 통하지만 한국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외래어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사업가난 이야기다 보니까 얼마나 네. 외래어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실장님이 한족인 실장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던지. 창피하지. 네, 창피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인터넷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첫 그 인상도 받고 내가 여기서 통역을 하려면 한국말을 좀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한국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한국말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네. 좀 비극 같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겪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 말인데 네. 못 알아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슬퍼요. 아니 중국 사람이 오리지널 중국 한족이 우리 말을 번역을 하고 네. 나는 우리 민족 말임에도 불구하고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게 네.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오기가 네.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막 공부도 하고 진짜 네. 파고들고 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영상이나 뭐 그런 인터넷을 보면서 네. 제일 나를 충격으로 빠뜨린 그런 사건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한국은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생각했던 자본주의 세상 같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렇지. 배웠는데 네.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맞아요. 저게 진짜 자본주의 사회가 맞나? 이런 생각,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그치. 아니, 저기서는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았는데 가난하다고 막 도와주고 정부에서 막 도와주고 개인도 막 그치, 후원도 한다고 후원하고. 한다니까 와, 이게 저게 TV여서 그렇나? 저것도 그치. 선전인가? 선전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처음 한국을 그 받아들였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그치. 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거였죠. 네, 사실 네. 후원이라는 말은 북한에선 아예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하면은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썩어먹는 자본주의라고 많이 비난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정말 강도들만 살판치는. 그렇죠. 네, 그냥 네. 잘 산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아예 숨도 못 쉬는 그런 세상으로 배우기 네. 때문에 정말 힘든 세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 와서 살아보면서 보니까 약자들도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네. 너무 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그냥 광고인 줄 알고 그렇지. 선전인 줄 알고 그렇지. 북한에서도 계속 그거 선전이라고 그 세뇌가 당하다 보니까 아 저거는 그냥 TV에서 나오는 것뿐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한국을 알게 되고 네. 동경도 하고 하면서 또다시 뭐 한국 사람이라든가 한국 회사라든가 인연이 됐던 일은 없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영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분이 없으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신분증을 좀 만들어 보려고 아는 친구의 소개로 사람을 하나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돈을 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신분증을 사망 신고하기 전에 그렇지. 저희 이름을 바꾸는 그렇지, 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분을 따라서 경찰서로까지 갔어요. 어떤 여자분이 딱 모니터를 하나 놓고 마주 앉아서 저한테 본인은 왜 안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서 제가 본인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몇 번 보시더니 저를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등골이 아주 쎄한 거예요. 그렇지. 그냥 심장이 콕 내려앉죠. 네, 그냥 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렇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을 따라서 3층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모니터를 딱 돌려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가짜로 등록을 하려고 했던 그분이 진짜 사진이 딱 떴는데 완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젊은 분이 나타나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중국은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나이보다 모두 다 나이보다 들어보죠.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딱 있는 순간 아 망했구나 그 생각을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북한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 생각이 딱 나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저는 사실은 시골에서 살다가 돈을 벌려고 도시에 나왔는데 내가 너무 늙어 보여서 취직이 안 되더라. 그래서 성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순발력이 엄청 좋은데요. 그분이 네. 또 하신 얘기가 귀까지 성형을 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중국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찍을 때 머리를 이렇게 딱 뒤를 넘겨서 요 귀까지 보여야 되고 딱 정면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하도 위조 신분증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귀가 다르다고 하고 제가 요 코 쪽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점은 뭐냐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당황하고 말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정신줄을 붙잡고 아니 그러면 제가 성형을 어디서 했는지 그 제가 성형 전 사진을 그 제가 성형을 했던 곳에다가 전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할게 하고 전화기를 딱 들고 문 밖을 나왔어요. 어머 당돌하다 진짜. 딱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같이 따라 나오면서 옆방에 가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계단 쪽에서 딱 봤는데 덩치가 아주 이따만 남자분을 하나 데리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머. 그다음 제가 또 운동을 했잖아요. 그 3층에서부터 아주 그냥 내리뛰었어요. 그냥 쏙도로 뛰었는데 참 운이 좋은 게 그 경찰서 안에서 그렇게 질주를 하면 다 범죄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 3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 기간에 경찰분들은 한 번도 마주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으러 가는 곳이 경찰서였네요. 네, 경찰서에서만 딱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질주를 해서 그 같이 타고 왔던 봉고차가 있는 골목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빨리 가자고 막 몸을 떨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 그게 저희 신분증을 하려던 실패 작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2년 후에 놀랍게도 그분을 우연히 친구 소개로 밥 먹는 자리에 갔는데 그분도 거기에 계신 거예요. 와, 이게 참 운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행운이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참 미안해 하시면서 다시 신분증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편법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합법적으로 취득했어요. 그 신분증이 생기니까 또 말 타면 영마 타고 싶다고 이게 신분증이 생기니까 아 나는 좀 날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걸 들고 중국 장가게에서 장가게요? 네. 그 유명한 중국 관광지 장가게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진짜 제일 가보고 싶어하고 1순위로 네 11월에는 전세기 갈 정도로 네 아주 유명한 곳이죠. 거기 가서 일했습니까? 네, 거기 쇼핑몰에서 그 영업사원을 채용한다는 구인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로 가야겠다. 사실 장가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 관광지잖아요. 네, 네. 거기서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 많이 봤죠. 거기서는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일단은 그 한국 분들이 참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중국도 북한처럼 옷을 이렇게 좀 검게 입고 다니는데 어둡게 입고 다니는데 여행 오신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는데 막 초록 바지에 노란 모자에 뭐 빨간 조끼를 입고 오셔가지고 등산복을 입고 갔으니까 그걸 보고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나 저분이 아무리 봐도 한 70대는 되어 보이시는 분인데 빨간 바지를 입었지? 막 빨간 조끼를 입고 초록 바지, 노란 모자에도 여기다 뭐 꽃까지 달고 막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어머나 한국 분들은 어쩌면 저렇게 옷을 저렇게 화려하게 입지? 막 이러면서 해야 되나? 네. 촌스럽게 입는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을 봤을 때는 좀 민망하다는 생각도 막 들었어요.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시니까, 네, 안 보던 패션을 하고 오셔서 그리고 또 그 물건을 사시는 데서 좀 통쾌하셨어요. 잘 썼구만. 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 분들을 많이 보고 또 한국 분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그 숙소에 가면 계속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봤죠. 제일 네. 많이 본 건 뭐였습니까?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봤던 거는 사실은
거기서 이만갑도 봤고요. 네. 정말로? 네. 이만갑, 동물농장, 강적들. 이 세 프로그램은 세상에. 제가 매일 기다리면서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만갑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갔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동감도 하고 네. 저거 내 이야기인데. 네, 저거 내 삶인데.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동물도 아주 뭐 사람처럼 네, 사람처럼 대해주는 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기서는 동물도 저렇게 뭐 밥도 북한에서처럼 뭐 사람이 먹던 걸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따로 챙겨주고 막 동물 사료가 따로 이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동물농장을 보면서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네. 동물한테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네, 맞아요. 동물이 먹는 밥이 따로 있고 네. 간식이 따로 있고 네. 동물을 저렇게 보호하고 이런 걸 네. 보면은 다르죠, 북한이랑. 그쵸. 그리고 뭐 길고양이 같은 거, 뭐 고양이가 어디에 뭐 갇혔다고 하면 구조도 하고. 막 구조도 하는 걸 보고 저거 아니 북한에서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도 본 척도 만척도 안 하는데 구조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머나 저 강아지 하나가 뭐라고 저 숱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저기까지 가지? 막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되고 거기서 한국은 어떤 나라지? 막 신기했어요. 네, 궁금하고 신기하고. 네. 사실 이 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생명 한 명 한 명을 다 위험에 처하면 구조하고 네. 시체가 돼서도 구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도 살던 동네에서 네. 압록강에 아이들이 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물에 빠진 아이도 누구든 구조 안 해요. 살아도 죽어도 구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은 사람 시체도 안 구해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끝까지 네. 구조를 하잖아요. 동물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고. 네. 그러면은 네. 이참에 네. 이만갑을 막 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이만갑은 2회밖에 안 나가기는 했지만은 네. 저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정말로요? 네. 어머! 웬일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실 더 반갑고요. 세상에 웬일이니? 거기서 사실 제 동창도 봤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름은 다른데 목소리나 얼굴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사실은 북한에서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던 애여서 제가 설마 한국에 갔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진짜 걔가 맞더라고요. 그러면 네. 지금 본인은 한국에 못 왔고 네. 한국 TV를 보다 보니까 이미 한국으로 넘어간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 TV에 나온 걸 보신 거잖아요. 네, 봤어요. 네.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신기했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리고 한국 TV에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나오나?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 TV 한번 나오는 거는 그렇지. 정말 얼굴 반쪽만 나와도 아주 큰 자랑이고, 네. 수천만 가도 자랑이지. 네. 그냥 그 TV 기자가 오면 그게 나오겠다고 막 얼굴을 들이미는데 아니 탈북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때 TV에 나오는구나. 저 북한 사람도 TV에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에 막 부러웠어요. 그때. 그러면 TV를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쭉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봤었어요. 그때는. 출연자들의 얘기 과정에 제일 신기하게 느껴졌던 건 뭐였습니까?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들었고 제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북한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막 나와서 영어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만갑 프로그램에서 막 프로포즈 하는 장면도 나와서 막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었어요. 어머 저거 뭐야? 네. 한국 가더니 한국 사람 다 됐구나 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한국
친구들하고 북한 친구들이 친구끼리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리고 그 음식 하는 거 그것도 보면서 아무튼 다양한 그 이야기가 거기서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고 와 저게 정말 한국이 뭐 언론이 자유가 있다더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나 이러면서 그렇지. 네. 사실 중국에서 국적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어디 가서 제가 북한 사람이란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아주 당당하게 내놓고 얘기를 하시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고 또 북한에서 있었던 그 삶을 또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래도 앉아봐 가는구나, 야. 네, 맞아요. TV까지 나오고, 야. TV에 나오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오늘 저희 유미카 나오는 출연을 하셔도 네. TV 못지 않습니다. 그럴 것 저희들도. 같아요. 네. 인기가 대단하신 유튜브에 나와서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네.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상대를 하는 네. 장가게라는 관광지에서 네.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거기서 사실 마지막에 있었던 그 영업점은 거위털 이불을 파는 거였는데 이불. 네. 또 한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불을 거기를 가면은 엄청 많이 이불을 엄청 사가셨어요. 팔았죠.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한족들하고만 있다가 조선족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북한에서 온 걸 모르는데 제가 한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족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만났는데 나는 아버지 핏줄이다 보니 중국에 이렇게 남아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뭐늘 맞아요. 써먹는 네, 저도 그랬어요. 계속 거짓말하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치지. 네, 거기에다가 사실 거기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탈북민이 한 분이 계셨나 봐요. 제 앞에서 막 스스럼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야, 뭐 어디 여행사? 누구는 북한에서 왔다더라.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쾅쾅 내려앉지. 그냥 후들후들 떨리고 왼쪽에는 끔찍한 심장이 거죠. 오른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족하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맞아. 내가 신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신고만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나갔어요. 거기 연봉도 그 월급도 꽤 높았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정말 한국을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곳이었잖아요. 네, 이만각도 네. 보고 네. 이미 먼저 간 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네. 가끔씩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저희는 그때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상대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짧게 네, 만났구나. 그냥 팀이 들어와서 거기를 세팅 한번 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뭔가 정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말을 들으니까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조선족들하고 있을 때는 내 신분이 항상 한족이지만 한국 분들이 왔을 때는 나도 북한 사람이니까 좀 같은 사람인데 같은 나라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국 분들이 오는 게 너무 반갑고 정말 사실은 그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분을 소유해야 네, 신분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가깝게 지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저를 통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아이고. 저는 저 같으면은 남조선 어떻습니까?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게요. 그런 용기가 사실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끔씩 얘기 과정에 남조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한민국을 해야지 왜 남조선이라 하나?
뭐 이렇게 글 쓰거든요. 그러세요? 네, 되게 굉장히 싫어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를 그냥 재현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장각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자꾸 불안감이 있으니까 아, 또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남성 남양시라는 곳에서 한국 회사가 있는데 통역을 또 구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제는 뭐 한국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그치. 보니까 한국말도 좀 알고, 알고 자신감도 있고 중국말도 알고 하니까 어, 이번에는 처음처럼 그렇게 뭐 왕장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왔어요. 음. 그래서 그쪽에 와서 사실은 직원들은 다 한족이에요. 음.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지. 네. 제 신분을 그렇지. 거기서는 뭐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은 말을 안 하지만 거기서는 제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다? 네.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회사에 있는 통역이고 영업 부장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네, 세상에.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아이고. 거기서는 제가 아주 우쭐하고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신분으로 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품위가 올라가는구나. 그냥 중국 조선족으로 있었을 때 하고 또 다른 차원이 차원이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은 주변에서 네. 한족 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습니까? 부러워하죠. 그렇죠. 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해서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를 벗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는 쥐꼬리밖에 없는데 네. 물어보면 참 난감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어떤 거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눈치 없는 것들. 한국은 잘 산다는데 얼마나 잘 사냐. 뭐 집집마다 차가 다 있다는데 사실이냐? 네, 사실이냐. 어.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있다.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다, 맞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러워하죠. 얼마나 좋겠냐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니까. 더 어깨가 올라가지. 네. 아니, 그것보다도 좀 약간 창피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난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게 좀 두껍지 못하네요. 네. 한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 사실은 아니고 저도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저도 가보고 싶고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같이 부러워할 대상이 지금 저한테 부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한국에서 오신 부장님이시잖아요. 네. 중국에 있다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커피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네.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셔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커피라는 게 없었고 네. 그 장가게에 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믹스커피 네, 그거는 진짜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막 8잔씩 마셨나? 그렇게 마셨었는데 그 통역으로 전시회를 광주를 갔었는데 광주에 가서 그분이 또 그 광주 쪽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을 다른 분들은 뭔가를 그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마시겠냐고 물어보는데 난감하다. 그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래어예요. 저게 도대체 뭐지? 내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그렇다고 저는 못 먹었어요 하고 말하기도 참 창피하고 네 그렇다고 뭘 먹을지 모르겠지.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살짝 지혜롭게 저도 같은 거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아이고,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받은 게 아메리카노였어요. 그 순간. 네. 그래서 딱 받았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시커먼 사약이야? 간장물 같은 게 나왔어요. 간장물. 네. 그치. 그래서 일단 이게 뭐지? 하면서 딱 한 모금 마셨는데 저는 막 토하고 싶었던 그 충격을
지금도 못 잊게 되는 게 토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이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아니 이 자식들은 이 돈을 비싼 돈을 주고 왜 이렇게 쓴 걸 마시냐 하면서 막 너무 막 분한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아이고. 근데 다른 분들은 막 헐쩍헐쩍 마시는데 거기에 다시 입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써서 지금 막 그 커피 그 향긋한 냄새가 아니라 그 쓴 맛이 그치.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르르한 거예요. 너무 써가지고 이걸 마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는 참 애매하고 해서 그렇지. 그냥 입속에 그 커피 잔을 여기다 댔다. 뗐다. 네, 또 하면서. 뗐다가 또 이렇게 놨다가 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끝내 못 마시고 딱 한 모금만 마시고 나왔어요. 이야. 야, 그래서 그 아메리카노에 대한 첫 추억이 너무나도 지금도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죠. 네, 안 잊혀져요. 뭐 아메리카노를 기억해가지고 멋있게 주문하려다가 저는 아프리카노 주세요라고 해서 또 그래요?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뭐 아메리카노 없으면 네. 하루 일과가 안 되는 그렇죠. 네, 일상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첫 아메리카노에 대한 추억은 이렇게 참 네, 재밌는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결국에는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온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음.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한번 왔다가 친구가 중국에 신분증이 갖고 있었으니까 한국어를 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한국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비즈니스 비자로 해서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고 사실은 그 한국 대사관에 그 저희 사장님하고 한번 들어갔었는데 들어갔을 때 그때 사실 처음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들어왔던 김에 자수나 할까? 한국에 갈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치. 네, 왜냐하면 이 대사관에는 누구나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당당하게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사실 그때 진짜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같이 가신 사장님이 계시니까 이분한테 또 민폐가 되고 누구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면서도 나오고도 한 며칠 동안 후회를 했어요. 그때 그냥 거기 들어가서 눌러 앉았을 걸. 나 북한에서 왔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비데를 제가 비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죠. 네. 그래서 그 대사관에 갔을 한국 때 대사관에서. 네, 네. 대사관에 갔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 비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뭐 볼을 보고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내리는 버튼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돌아서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지 하고 한참을 찾았는데 근데 못 찾고 있다가 아무거나 눌러야지 하고 딱 눌렀어요. 근데 물이 아주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치. 물이 아주 이렇게 막 분수로 그렇지.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꾸지도 않고 문을 열고 막 뛰쳐나왔어요. 물도 못 내리고. 물도 못 내리고.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비대 사건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참 네, 놀랐었어요. 아니, 이거 뭐야? 갑자기 여기서 또 수도가 왜 나와? 네. 수도로 착각하죠. 그렇죠. 다른 변기는 버튼을 누르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분수로 막 네, 튕겨 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아마 제가 온 다음 그 대사관 직원분이 거기 가서 아마 물 청소를 오지게 하면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출장으로 나오셔서 네. 한국에 안 눌러앉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네, 고지식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여기 왔다가 그냥 눌러 앉으면 회사에 또 누가 될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제가 보던 업무가 있잖아요. 이걸 그렇지, 인수인계를 해주고 와야겠다. 그래도 책임감이 엄청나게 있으시네요. 그래도 그 회사 덕분에 제가 한국까지 그렇지. 왔는데 그 회사에 누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출장으로 나오셔서 네. 한국에 안 눌러앉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네, 취직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여기 왔다가 그냥 눌러 앉으면 회사에 또 누가 될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제가 보던 업무가 있잖아요. 이걸 그렇지, 인수인계를 해주고 와야겠다. 그래도 책임감이 엄청나게 있으시네요. 그래도 그 회사 덕분에 제가 한국까지 그렇지. 왔는데 그 회사에 누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 사실 제 동생도 막 만류를 하고 또 언니 여기 왔다가 가면 다시 오기 힘들어 하면서 막 그렇게 말리는 것도 동생이 있었어요? 친한 동생이요. 친한 동생이. 네. 그래서 그냥 도로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네. 한국으로 위장한 한국인으로 살았잖아요. 네, 네. 영업 부장으로. 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그 직원들 중국 네, 한족들이 한족들. 엄청나게 부러워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서 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쵸, 네. 답변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눈으로 와서 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어땠습니까? 네. 중국에 있을 때도 먼저 온 동생이 저한테 언니는 공부하기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성공을 한다. 와라 이렇게 연락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래도 친분이 있고 당당하게 회사 생활을 하니까 다시 한국이라는 낯선 고장에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고생을 하면서 중국에서 그래도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네, 이 정도까지 커리어를 쌓아놨는데 또 한국에 가서 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그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하고 한국에 오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실제로 와서 보니까 또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죠. 네. 일단은 한국에 오니까 너무 번화한 거리가 이렇게 막 느껴지고 일단은 사람들이 좀 예의가 아주 바르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족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을 때도 많은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영업도 해보고 여행도 해봤지만 그렇게 친절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좀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좀 길치다 보니까 한 걸음을 가도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가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그걸 설명해 주시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국에 오니까 일단은 마음이 진짜 편했어요. 네.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뭐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하고 이렇게 항상 가짜 신분으로 사니까 항상 긴장해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있는 한 달 동안은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냥 어디를 가고 뭘 해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한 달 있었습니까? 네,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네. 어디를 다녔습니까? 일단은 스케이트장도 가보고요. 남산타워도 가보고, 네. 그리고 아마 롤러스케이트장도 가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남산타워에 올라가게 되면은 서울 전경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어땠어요? 그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이 되게 그 산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 산과 도시와의 그 하모니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중국은 큰 도시에 산이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은 그래도 산도 있고, 도시에 아주 산도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아주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나도 한국에 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지막 거의 한 달이 되어갈 무렵에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야겠다. 마음을 굳혔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동생은 막 저한테 그냥 눌러 앉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내가 내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와야겠다. 회사. 네. 그래가지고 가서
사직서를 내고 다 네, 인수인계하고 바로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조금 파란만장한 듯 하면서 그래도 네. 운이 참 잘 운이 따라줬던 참 것 좋았어요. 같아요. 네. 모든 게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가족이 좀 신분도 안 좋고 가난하고 뭘 하려고 해도 너무 제가 바랬던 게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만 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막 부모님을 원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부터는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아마 제가 한국에 와야 됐을 운명이었을지도 봅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한국에 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었나?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부터는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잘 되니까 아, 이게 내가 내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의 선택을 받은 그런 운명을 갖고 낸 사람이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도 그러면 한 달 동안에 한국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 했잖아요. 네. 그걸 내가 이제는 실제로 체험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제일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있었습니까? 자동차였어요. 아하, 그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 중국은 차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 도로에 이렇게 다니는 차들 보면 거의 비슷한 차종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도로에 나오면 아주 예쁘게 생긴 차들이 막 쭉쭉 다니는 걸 보고 그 차들이 100개가 보이면 100개의 모양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 차가 진짜 예쁘게 생겼다. 네. 차가 많고. 네, 차가 많고 차가 너무 예쁘게 생기고 그 중국에서는 진짜 뭐 잘 사는 사람들만 타고 다닌다는 차들이 그냥 쌩쌩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맞구나. 네. 눈으로 실제로 보고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한족들이 물어봤을 때 거짓말은 안 했구나. 네. 거짓말은 안 했구나. 네. 이제 또 물어본다면 물어 안 봐도 이제는 가서 그냥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할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내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차가 제일 예쁘게 보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돌아가서 한족들 딱 앉혀놓고 중국 사람들 앉혀놓고 한국에 대한 썰을 쫙 풀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한국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쉬워요. 사실 아쉽네요. 그 썰까지 풀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 썰까지 풀었으면 얼마나 더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그냥 그 한국에 다시 와야 된다는 그 압박감, 긴장감 그것 때문에 그 다른 건 다 마무리를 잘했는데 그 마무리를 못했네요. 그 직원분들한테 진짜 제가 다시 찾아가면 그들을 모여놓고 아주 유튜브를 찍을 작정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사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현대차 공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있어요. 인기가 좋은데 우리나라 차가. 맞습니다. 그죠. 그 제가 있던 곳에 시안 쪽에도 현대차가 그때 막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센다이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차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튼튼하고 모양이 잘 이쁘고. 제일 처음 봤던 한국 차가 소나타였는데 소나타가 그렇게 튼튼하고 비싼 차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중국에서는 이게 한국 차구나. 그냥 이렇게만 느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소나타도 꽤 좋은 차고 아주 튼튼한 차라고 아주 유명한 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소나타 하면은 뭐 국민차로 부를 만큼 또 자동차 업계에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달 만에 들어가셨다 다시 나오셔서 이번엔 아예 자수할 생각으로 네. 눌러 앉을 생각으로 나오셔서 네. 자수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제주도로 왔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좀 여행도 하고 마음도 좀 힐링도 하고 자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놀러 갔는데 이 풍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딱 한 곳만 그 용두암? 네, 용두암만 가보고 거기서 회 먹으면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빨리 가야 되겠다. 자수하러. 네. 근데 동생애는 그냥 111에다 신고를 하면 뭐 데리러 온다. 네, 데리러 온다. 그러는데 전화를 하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신고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따만 캐리어를 들고 공항까지 다시 갔어요. 하이힐을 신고. 금방 공항에 내린 것처럼. 네. 아니, 그래서 거기 입국 거기 조사하기 다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요. 왜 힘들게 거기까지 다시 갔는지 참 이해가 안 그냥 가네요. 눈 감고 아웅하고 속이면은 속힐 네. 줄 알았지. 그래서 갔는데 경찰서에 들어가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혼자서 들어간다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 중에 간첩이라도 있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간첩 타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참 본인도 간첩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주공항을 한 2바퀴를 돌았어요. 그 하이힐을 신고 막 발바닥이 아프고 마지막에는 발바닥이 막 열이 나가지고 뜨끈뜨끈한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발이 아파서 그냥 큰맘 먹고 들어가자 하고 경찰서를 딱 캐리어를 들고 들어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카운터에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경찰서가 맞아요. 분명 경찰서라는 걸 알고 갔는데 그치.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잃어가지고 첫 마디가 여기 경찰서가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진짜 경찰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화하게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요.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지. 이건 뭐야? 북한이라니. 잠시만요 하더니 저쪽 견에 이렇게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분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쪽에 가셔서 뭐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저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하고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한 30분을 앉혀놓는데 앉아있는 게 막 발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자수한 게 진짜 이게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네. 내가 이거 자수를 했는데 도대체 나를 안 데려가고 왜 여기다 앉혀놓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겁이 나고 발이 막 이렇게 떨리고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한 30분을 앉아있는데 덩치가 아주 정말 이렇게 한 10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 6분인가 오셨어요. 많이 왔네. 네. 그래가지고 저를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때 조사를 한 8시간 동안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막 거기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막 아프고 띵 해서 막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 긴장된 데다가 8시간 동안을 계속 물었던 걸 또 먹고 또 물었던 걸 또 먹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조금만 앉아 기다리시라 이제 바로 그 서울로 이송을 할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막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먹을 게 제일 반가웠어요. 막 배고팠는데 그래서 긴장하지만 배고프니까 막 먹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저를 탑승객들이 타는 그쪽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 나가는 그 코스 쪽으로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제일 앞에다 따로 딱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타고 제주항공에서 네, 인천으로 다시 오신 제주에서 거예요? 다시 김포로 왔겠네. 김포로 왔습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제주항공에서 네, 인천으로 다시 오신 제주에서 거예요? 다시 김포로 왔겠네. 김포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아주 그러다 보니까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를 아마 국정원 쪽에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사실 국정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깜깜한데 왔어요. 새까만 밤에 왔는데 빵 하나 주면서 그냥 드시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배고픈데 빵 하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이것만 주지?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이것만 줘? 하면서 더 주시지.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저 달란 말도 못했어요? 네. 아이고.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빵을 먹고 그 안내해주는 방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원피스 바람에 잘 수는 없고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밖에 사람은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혼자 있는데 들여다보고 뭐 CCTV가 있나 하고 한참 이렇게 둘러봤는데 CCTV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홀랑 벗고 잤어요 거기서. 홀랑 벗고 잤어요? 네. 아이고 어떡해. 한국은 CCTV가 그냥 그래요? 정말 작게 붙어 있는데 큰일 났어. 어떡해. 그래서 그래서 하룻밤 자고 네. 다음 날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옷을 입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8시간 동안 이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사가 약간 그쵸, 좀 초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는 크게 뭐 조사를 많이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정원 생활을 하시면서 네. 탈북민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만났죠. 네. 거기서부터는 탈북민들하고 같이 그치. 생활을 하게 되었죠. 또 인기 스타였겠어요. 그 안에서는. 먼저 대한민국을 한 달 정도는 구경도 다 하고 체험하다가 들어오신 분이잖아. 다른 분들은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거기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다른 분들은 좀 어렵게 오시잖아요. 그렇지, 산을 맞아. 넘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오니까 좀 부러워도 하시고 조금 질투도 하시고 미워도 하면서 하고. 네.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 자기들이 그 산을 넘던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네, 아프지. 막 아기를 업고 오다가 그렇지. 아기가 막 떨어져서 대굴대굴 그렇지. 굴러가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걸어서 발톱이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듣고 보니까 너무 계속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약간 덤덤해지는 게 그렇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자랑 삼아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그 심정을 모르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오셨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그 얘기는 쏙 빼고 다른 얘기만 하고 했었어요. 하나원에 넘어가서는 또 추억 남는 거, 기억 남는 거 있어요? 하나원에서는 제가 또 부총무를 했었는데 하나원에 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탁구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맞아. 북한에서 기계체조를 한 8년 동안 했었는데 그 중간에 탁구를 한 6개월 동안 배웠던 배웠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탁구 선수다 보니까 그 탁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원에 가니까 탁구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탁구판이라 그래요? 탁구대. 네. 탁구대라고 네. 하나요? 그게 동네마다도 있고요. 네, 네.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는 그게 귀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 일반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탁구를 배우거나 뭐 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해령에서 왔잖아요. 네. 그 오산동에 올라가면 콘크리트로 만든 탁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니가 탁구 선수다 보니까 탁구채하고 공을 가지고 가서 그 위에서 그 콘크리트에서 조금씩 이렇게 쳤던 추억은 있어요. 네. 공도 귀하고 탁구 이거 뭐야 이거? 네. 네. 이것도 귀하고. 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또 한마디 지금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북한은 탁구채가 귀하거든요. 귀하죠. 네. 그래서 나무로 다 깎아서 수공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써요. 근데 저희는 가족 중에
그 나무를 다루시는 분이 있어서 피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탁구 라켓을 만들어서 그거로 치고, 탁구공은 이렇게 치다가 보면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깨진 탁구공을 요만큼 잘라내서 막 칼로 갈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붙여서 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잘 붙인다고 해도 그 턱이 생기기 때문에 막 치다가 거기 딱 맞으면 공이 아주 이쪽으로 막 방향으로 튕겨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공도 많고 아주 새 공. 엄청 많더라고. 너무 흔하게 쓰는 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저희들도. 그 라켓도 너무 부러웠어요. 거기서 보고, 오, 우리 집에는 언니가 탁구 선수여도 이런 라켓을 못 썼는데 여기는 그런 좋은 라켓이 아주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중국에 있을 때는 그냥 1집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에 와서 내 취미 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만큼 한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중국에서 어차피 좀 안정적으로 있었으니까 후에도 좀 처음엔 초창기에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지 하는 생각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취미 생활을 통해서 그걸 해소시켰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그 운동으로 해소를 시키고 또 정착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대인관계 모든 걸 제가 운동으로 풀고 그 운동으로 맺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멋져요. 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워낙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고 취미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뭐 글 같은 거 쓴 적은 없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남북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동포사랑 동포사랑에서 글 쓰는 거를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머! 네. 진짜? 네. 올해는 2년 차고요. 대권 기자를 하기 전에는 그냥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해산이 되고 없는데 거기서 한 4년 동안 블로그 기자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글쎄, 왠지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조리 있게, 정말 맛있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로 말하면은 정말 맛있는 말씀을 하셔서 역시 그런 일을 하셨구나.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동포사랑이라는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소식이라고 해야 되죠? 네, 소식지. 소식지죠. 요거 이제 뭐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이 성공을 했고 또 어떤 분야에서 봉사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많은 소식을 담은 그런 책인데 그 책들은 보통 탈북민들한테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탈북민들이 과반수긴 하지만 저는 사실 동포사랑이 그냥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한테만 전달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해외에도 나가고요. 각 나라 대사관에도 나가고,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중요 그 기관들, 공공기관에도 다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됐을 때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초석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 멋진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포사랑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성공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취재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걸 이겨냈을까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도 잘 하시고 성공적으로 지내셨다는 게 너무 같은 탈북민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게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오셔서
제일 이것만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맞아. 얻을 수 있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마음대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치. 요가 활동을 할 수 네. 있다는 것.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네, 훌륭한 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름 때 되면은 여름 휴가 다 가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주말 꼭꼭 이제 쉬게 빨간 하고. 날 쉬고, 네, 돈 받으며 쉬고, 그렇죠. 네.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봐야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쭉 하면서 느낀 게, 아, 이 대한민국은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만 희망을 놓지 않으면 꼭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전문직이 아니라도 그렇죠. 취미생활로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또 한 가지 또 충격적이었던 게 나만 공부하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70살에도 학교를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거는 그냥 그 학교 시기를 지나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70 되신 분들도, 제가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었는데 저희 동기에 71세가 되시는 동기가 계셨어요. 네.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아니 저분이 컴퓨터를 어떻게 알고 저걸 어떻게 하시지 했는데 그래도 다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걸 보고 야, 이 대한민국은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만 있으면 네.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네. 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삶의 여유가 있고 배가 부르니까 배우고 싶은 욕망도 생기는 거지. 네, 맞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 배가 고프가 하는데 언제 뭘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나이가 돼도 학교를 못 가고, 많죠. 그 네, 나이들. 장마당에 나가 앉아 있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는 진짜 나이가 드셔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삶의 질이 좀 높죠. 네. 네,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해외에서 많이 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냥 여행을 가기는 뭐 해외나 유럽 쪽에 가면 좋기는 하지만 네. 정말 살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아, 또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 네, 그 얘기를 늘 해주세요. 네. 네.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앉아서 먹을 거, 입을 걸 다 주문하는데. 네. 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북한에 있었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현실 속에 그렇죠. 살잖아요. 꿈에도 네. 상상을 못하죠. 네. 맞아요. 그런 걸 다 누릴 수 있는 나라에 왔다는 게 참 저한테는 행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계시는 저희 형제들도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형제, 친척, 친구, 나아가서는 북한 전체 동포들 다 항상 마음에 걸리죠. 네, 걸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너무 여성 저건 하면서 말씀하신데 정말 이야기를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거 제가 처음 인터뷰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몇 년 차 되죠? 6년 차 됩니다. 대한민국 6년 차잖아요. 네. 6년 차지만 정말 누구보다 적응을 정착을 잘하신 것 같고 네. 역시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회사에 다닌 거를 헛되지 않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도 그나마 중국에서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럼요. 그분들이 그럼요.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설사 또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처럼 힘들게 네,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죠. 왔을 텐데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덕분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쉽게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정착을 또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예쁘게 정말 말씀을 잘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아니.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예, 앞으로도 큰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